인천행 국제선 1등석은 푹신한 가죽 시트와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노부부가 조용히 자리에 착석했습니다. 남자는 단정한 곤색 정장에 은발이 돋보였고 여자는 화려하지 않은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죠.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노부부였을 뿐입니다. 사진 잘 나오네요. 이 각도 좀 봐요. 맞은편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2살의 중국 인플루언서 리안이 루이비통 캐리어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긴 속눈썹과 또렷한 이목구비, 최신 유행의 디자이너 의상까지. 그녀의 존재감은 1등석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팔로워들, 이 샴페인 좀 보세요. 오늘도 1등석 라이프 시작이네요. 리아는 승무원이 건넨 샴페인 글라스를 들어 올리며 브이로그를 촬영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 200만이 넘는 인기 계정이었죠. 명품 가방, 호텔 스위트룸, 프라이빗 요트 파티. 그녀가 올리는 콘텐츠는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리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코를 찡그리며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웬 냄새지? 너무 촌스러운 향수 냄새. 리안은 소곤거리듯 말했지만 주변에 들릴 만큼 충분히 크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노부부 쪽으로 힐끔 시선을 돌렸어요. 특히 정인숙을 향해 경멸이 섞인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 가정부 아냐? 중국어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투엔 분명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어요. 정인숙은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리안을 바라보았지만 곧 다시 자신의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리안은 만족스럽지 않았나 봅니다. 곧바로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죠. 저기요, 혹시 자리를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이쪽 분위기가 영 아니네요. 리안의 목소리는 충분히 컸고 정인숙과 이선호 부부에게도 들릴 정도였어요. 승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1등석은 모두 예약이 차 있어서 정말 별로예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콘텐츠를 찍어요? 제 브이로그 망치잖아요. 리아는 한숨을 쉬며 손으로 코를 가렸습니다. 마치 불쾌한 냄새를 참을 수 없다는 듯한 과장된 제스처였죠. 이제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정인숙은 조용히 책을 읽는 척하며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6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고급스러운 시계였어요. 이선호 역시 묵묵히 기내 매거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해 보였죠. 하지만 리안의 무례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몰래 정인숙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실시간 스토리를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김도영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젊은 직원인 그는 우연히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고 리안의 행동을 모두 목격하고 있었죠. 김도영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높여갔고 갈등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이 작은 불씨가 얼마나 큰 불길이 될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비행기 내 불쾌한 만남이 아닙니다. 교만과 겸손, 허영과 진정한 가치가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예정이었습니다. 리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여러 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숙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이도록 살짝 가려져 있었지만 누가 봐도 옆자리 노부부를 비웃는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해시태그 1등석 불쾌감, 해시태그 불청객, 해시태그 돈 주고 1등석 탔는데 같은 문구가 달려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제 1등석 라이프가 망쳐졌어요. 어떤 분들이 옆에 앉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VIP 구역은 이런 분들을 위한 곳이 아닌데 말이죠. 리아는 얼굴을 찡그리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인숙과 이선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어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중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말하는 모습이 마치 국제적인 인플루언서임을 과시하는 듯 했어요. 팔로워들의 댓글은 실시간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완전 짜증나겠다. 1등석인데 그런 사람들도 타나 봐요? 돈만 있으면 다 1등석 타나 봐요. 키읔키읔. 리아는 그 댓글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불만이 200만 팔로워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기분 좋게 만들었죠. 그녀는 영상 말미에 노부부를 향해 카메라를 살짝 돌리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콘텐츠 찍어요? 너무 힘들어요. 유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인숙은 책을 읽는 척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3세의 나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과거 세탁소와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온 그녀는 리안 같은 유형의 사람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인숙은 마침내 책을 덮고 리안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보다는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죠. 그 입, 내 명품보다 못하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리아는 순간 멈칫했어요. 예상치 못한 직격탄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더구나 정인숙의 말투는 전혀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했죠. 그것이 리안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선호는 묵묵히 아내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책을 덮었습니다. 65세의 이선호는 나이답지 않게 단단한 체격과 위험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소부에서 시작해 한국 최대 웰니스 그룹을 일군 그의 모습에서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선호는 리안을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경멸도 없었어요. 다만 조용한 위험이 서려 있었죠. 그 한 번의 시선이 리안을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선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 했어요. 김도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웰니스 그룹 글로벌 팀 사원으로서 그는 회장님 부부가 이런 무례한 상황에 놓인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리안의 행동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리안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여겼죠. 그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고 몰래 정인숙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으로요. 그리고 유튜브 스트리밍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옆자리에 앉은 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돈 주고 1등석 탔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이건 완전 소비자 권익 침해 아닌가요? 리안의 말에 정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 냄새보다 더 역한 건 교만한 냄새야. 그건 어떤 명품 향수로도 가릴 수 없지. 이 말에 리안은 당황한 듯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라이브 방송을 보던 팔로워들은 갑자기 화면이 정지된 것에 의아해했죠. 리안은 빠르게 방송을 종료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전환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쾌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나 봅니다. 비행기는 이제 안정적인 고도에 올라 순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1등석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리안의 오만함과 노부부의 차분한 대응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도영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며 착륙 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 부부가 이런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정인숙은 조용히 리안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린 영상을 몰래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며 가볍게 웃음을 흘렸죠. 63살의 나이지만 정인숙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젊은 시절 세탁소와 분식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속내를 읽는 법을 터득한 그녀였습니다. 저 아이 제법 인기가 많네요. 정인숙이 낮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죠. 청소부에서 시작해 포장마차까지, 그리고 이제는 국내 1위 웰리스 그룹의 창립자가 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인기는 바람과 같은 거야. 오늘은 있다가도 내일이면 사라지지. 이선호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양복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한 장의 명함이었습니다. 심플하지만 고급스러운 검은색 바탕에 금색으로 새겨진 GROUP라는 로고와 함께 이선호 회장이라는 이름이 담겨 있었죠. 이선호는 리안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오시면 이 사람 좀 알아보세요. 리안은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구걸이나 접근으로 생각했는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몰라요, 그런 회사. 리안은 명함을 건성으로 보며 킥킥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오만했어요. 오히려 이 상황을 재미있게 생각하는 듯 했죠. 그래도 냄새나는 사람한테 명함 받긴 처음이네요. 제 인스타에 올려도 될까요? 특이한 경험이라서요. 리안의 말에 이선호는 표정 변화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대응은 리안의 예상을 빗나간 듯 했어요. 보통이라면 화를 내거나 당황했을 텐데 이선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정인숙은 남편이 돌아오자 그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4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함께한 사업 여정에서 두 사람은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겪어왔죠. 세탁소 시절의 무시와 냉대, 초기 사업 단계에서의 조롱까지 모든 것을 극복해온 부부였습니다. 정인숙은 리안을 향해 한 번 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인생도 냄새나기 시작했어. 그 말을 끝으로 정인숙은 더 이상 리안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듯 했죠. 이 한마디는 리안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김도영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부부의 대응이 완벽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미 리안이 올린 영상들을 모두 캡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글로벌팀 사원으로서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제 곧 착륙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리안은 여전히 자신의 SNS 계정을 확인하며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린 노부부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와 댓글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30분입니다. 리안은 착륙 준비를 하며 한국에서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새 라인 론칭 행사 참석차 초청받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의 톱스타들과도 만날 약속이 잡혀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한국에서 찍을 화려한 콘텐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던진 경멸의 시선과 말들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 그녀가 냄새난다며 무시했던 그 노부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비행기가 착륙을 위해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 동안 리안의 인생도 함께 급강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선호와 정인숙 부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4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많은 폭풍을 함께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은 소동 역시 그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한 줄기에 불과했죠. 도착했네요. 인천의 하늘은 언제나 맑아서 좋습니다. 이선호의 말에 정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깊은 여유가 담겨 있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VIP 게이트 앞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작지만 선명한 A, GROUP 배지가 달려 있었죠. 10명 남짓한 직원들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남성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주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회장님, 내외분 곧 도착하십니다. 모든 준비 완료됐죠? 공항 도착장 한쪽에는 이미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누군가의 등장을 기다리는 듯 했어요. 플래시를 점검하고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며 최적의 위치를 찾고 있었죠. 리아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SNS 계정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올린 게시물들이 예상보다 더 많은 반응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냄새나는 노부부 이야기는 팔로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어 있었죠. 이번 한국 방문은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이미 시작부터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생겼네요. 리아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오늘부터 일주일간 한국에서의 화려한 일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화장품 브랜드 론칭 행사, 유명 연예인들과의 만남, 럭셔리 호텔 스테이 콘텐츠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리아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VIP 게이트 앞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누군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는 가운데 방금 전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노부부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부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와 함께 이선호와 정인숙 부부는 마치 국빈처럼 맞이받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그 광경을 보며 걸음을 멈추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그토록 무시했던 노부부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리안의 매니저가 황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리안, 큰일 났어. 당신이 비행기에서 무시한 그 노부부. 한국 최대 웰니스 그룹 GROUP의 이선호 회장과 정인숙 부회장이야. 리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이선호가 건넸던 명함을 급히 꺼내 확인했어요. 그제서야 GROUP라는 로고와 이선호 회장이라는 직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도영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스마트폰을 꺼내 리안이 비행기에서 찍은 영상들과 현재 상황을 요약한 게시물을 준비 중이었어요. 웰니스 그룹 글로벌 팀 사원으로서
그는 회장님 부부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한국 최대 웰니스 그룹 회장님을 향한 무례함. 김도영은 이런 제목과 함께 장문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리안이 비행기에서 찍은 몰카 영상과 현재 VIP로 맞이받는 이선호 회장 부부의 사진을 함께 첨부했죠.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안은 당황한 표정으로 급히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첫 일정은 압구정의 한 럭셔리 호텔에서 열리는 화장품 브랜드 론칭 행사였어요. 하지만 행사장 입구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 걸린 대형 배너에는 웰니스 그룹 정인숙 부회장과 함께하는 클린뷰티 토크쇼라는 문구와 함께 정인숙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리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자신이 비행기에서 그토록 무시했던 노부부가 실은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입장이 어렵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경호원이 리안을 막아섰습니다. 리안의 매니저가 초청장을 내밀었지만 경호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방금 전 본사로부터 명단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리안 씨는 더 이상 초청 대상이 아닙니다. 리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그녀의 스마트폰은 연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SNS 알림음이었어요. 김도영이 올린 게시물이 이미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여러 플랫폼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플루언서의 민낯 한국 웰니스 그룹 회장 부부를 모욕한 중국 인플루언서 VIP라더니 진짜 VIP를 무시한 웃긴 스토리 명품만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추락. 이런 제목들과 함께 리안의 비행기 내 행동을 담은 영상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10분 만에 조회수 10만을 돌파한 것은 물론이고 댓글은 이미 수천 개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리안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비행기에서의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정인숙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내 인생도 냄새나기 시작했어.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리안의 화려했던 인플루언서 생활이 이 순간부터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음을 예고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리안의 스마트폰은 멈추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알림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지만 그녀는 이제 그것을 확인할 용기조차 없었어요. 비행기에서 그토록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마침내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때 리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회장 부부를 무시한 중국 졸부라는 제목의 클립이 이미 조회수 100만을 돌파한 상태였어요. 그것도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리안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매니저는 이미 전화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국 측 화장품 브랜드 담당자와 긴급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죠. 하지만 상황은 그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해합니다. 매니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리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일정이 취소됐어. 화장품 브랜드 측에서 너와의 모든 계약을 검토 중이래. 그들 말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협업이 어렵다고 하더라. 리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200만 팔로워를 가진 인기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인지도는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도 꽤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번 한국 방문에도 여러 브랜드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경력과 명성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확인했을 때 새로운 충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팔로워가 줄었어? 리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0분 만에 15만이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비행기에서 올린 게시물에는 이제 비난 댓글이 빗발치고 있었죠. 한국 와서 한국 CEO를 무시해? 중국 인플루언서의 민낯 명품만 좋아하는 얕은 인성 이런 사람 팔로우하기 부끄럽다. 댓글들은 한국어와 중국어, 영어로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미 국제적인 이슈로 번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리안은 급히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녀의 게시물은 캡처되어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의 한 구석에서 리안은 자신의 다음 행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매니저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매니저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리안에게 다가왔어요. 중국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연락이 왔어. 너와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해. 이미지 손상이 우려된다고. 리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리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올렸던 영상들 중 할머니 몰카 영상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리안이 1년 전 공원에서 쉬고 있던 노인을 몰래 촬영하며 그의 옷차림을 비웃는 내용이었어요. 원래 그랬던 애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네. 인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댓글들과 함께 과거 영상들이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리안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녀가 보여온 오만하고 천박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중학생 팬들이 만든 패러디 영상이었습니다. 1등석에서 튕기다. 인생도 튕긴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리안의 행동을 코믹하게 재현하며 그녀를 조롱하는 내용이었죠. 이 영상은 불과 2시간 만에 50만 뷰를 달성했습니다. 리안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창한 하늘과는 달리 그녀의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어요.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확인했습니다. 웨이보에서 그녀는 이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망신녀, 문화파괴자라는 태그와 함께 말이죠. 그녀의 매니저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리안, 더 나쁜 소식이야. 중국 브랜드 세 곳에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어. 그들은 너와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해. 리안은 그 자리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던 브랜드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녀의 월 수입의 70%가 그 브랜드들과의 계약에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미지 손상 우려, 그리고 인성 문제라고 명시했어. 도우인 틱톡 중국 버전에서는 이미 해시태그 리안 취소 챌린지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사용자들이 명품을 과시하는 리안의 영상을 패러디하며 그녀를 조롱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챌린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리안은 이제 자신의 SNS 계정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온라인 페르소나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선호와 정인숙 부부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보며 자신의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더욱 절감했어요. 청소부에서 회장까지, 웰리스 그룹의 신화 포장마차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이선호의 43년 여정 정인숙 부회장, 세탁소에서 배운 삶의 지혜. 이 기사들을 읽으며 리아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냄새난다며 무시했던 그 노부부는 실은 가장 존경받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이었던 것입니다. 리아는 호텔 화장실에 숨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번진 마스카라, 창백한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불과 몇 시간 전 비행기에서 당당하게 브이로그를 찍던 그 화려한 인플루언서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리아는 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내면의 불안과 공포는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매니저가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리안, 여기 있어?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리아는 심호흡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매니저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야. 망신녀, 문화 파괴자. 그리고 기자들이 너에 대한 과거 행적을 모두 파헤치고 있어. 리아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웨이보에서는 그녀의 이름이 거대한 글씨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은 이미 수십만 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중국인의 수치 망신스러운 행동, 저질 인플루언서, 중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언어로 된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미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리안, 이거 심각한 상황이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매니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리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책임자였습니다. 리안 씨, 죄송합니다만 현 상황을 고려해 저희는 계약을 즉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 7조 3항에 따르면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리아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브랜드는 그녀의 최대 수입원이었습니다. 연간 계약금만 100만 달러가 넘는 큰 계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베이징 시내에 고급 아파트를 계약했고 최신형 스포츠카도 주문해 둔 상태였습니다. 리안, 또 연락이 왔어. 매니저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패션 브랜드에서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안 씨의 최근 행동과 관련하여 저희 브랜드는 귀하와의 협업을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입장문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모든 촬영 일정을 중단합니다. 리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단 몇 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우인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리안 취소 챌린지는 이미 수백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확산되었고 중학생들까지 참여해 리안을 조롱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등석에서 튕기다. 인생도 튕긴다. 이 제목의 영상은 10대 학생들이 리안의 행동을 과장되게 패러디한 내용이었는데 조회수가 이미 500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리안 역할을 맡은 학생은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오만한 표정으로 연기하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리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과문을 올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침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항상 주목받고
칭찬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매니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사과문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선호 회장님과 정인숙 부회장님께 직접 사과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해. 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이렇게 큰일이 됐지? 그냥 비행기에서 있었던 작은 일인데. 그때 매니저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담당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안 씨의 계정과 관련해 안내드립니다. 최근 혐오 발언 및 타인 비하 관련 신고가 급증하여 귀하의 계정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귀하의 계정은 48시간 동안 새 게시물 업로드가 불가능합니다. 리아는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로그인하려 했지만 계정 일시 정지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00만 팔로워와의 소통 창구가 막힌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호텔 룸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리아는 문득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한때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했고 명품 가방이나 고급 화장품 같은 것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SNS의 인기를 얻으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인성도 변해갔습니다. 나 진짜 망했나 봐. 리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선호와 정인숙 부부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새로운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인숙 부회장 명품이 사람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인터뷰 화제 이선호 회장 우리도 냄새났던 시절 있었어요. 그게 우리 성공의 향기였죠. 명언 탄생 한국 웰니스 그룹 회장 품격 논란 이후 주가 5% 상승. 리아는 이 기사들을 읽으며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부분은 자신과는 달리 진정한 클래스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리안의 무례한 행동에 화를 내거나 직접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품위 있게 대응했고 그것이 대중의 존경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리아는 자신의 이번 한국 방문이 이렇게 끝날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일정표에는 화려한 행사와 미팅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남았습니다.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이 악몽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인숙 부회장은 코엑스 컨퍼런스홀 기자회견장에 우아하게 등장했습니다. 63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당당한 걸음걸이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제는 웰니스 그룹의 신규 클린뷰티 라인 론칭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정 부회장님,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대로 첫 질문은 리안과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모두가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품이 사람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간결하고 명쾌한 한마디였습니다. 기자들이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는 듯 했지만 정인숙은 더 이상 그 주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래의 기자회견 주제인 클린뷰티 라인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했죠.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클린뷰티 라인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43년간 우리 부부가 추구해온 가치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죠. 성분부터 패키지까지 모든 과정에서 진정성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선호 회장도 부인의 말에 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우리도 냄새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성공의 향기였죠. 기자들이 일제히 이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선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청소부를 할 때도 포장마차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성공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선호와 정인숙 부부의 품격 있는 대응에 모두가 감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리안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경험과 철학을 이야기함으로써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기자가 김도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웰리스 그룹 글로벌 팀 사원으로서 그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김 사원님, 비행기에서 직접 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도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직원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회장님, 부회장님은 항상 저희에게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김도영의 인터뷰는 곧 여러 미디어 채널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직원으로서 자랑스럽다는 말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웰리스 그룹의 이미지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웰리스 그룹의 주가는 이번 사건 이후 오히려 5%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선호와 정인숙 부부의 품격 있는 대응이 회사의 가치관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CEO 품격이라는 키워드가 경제 뉴스에서 트렌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뉴스에서는 이번 사건을 글로벌 의식 수준의 차이로 분석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리안이 비행기에서 찍은 몰카 영상은 이제 전 세계 자막 버전으로 퍼져 있었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이 사건을 소셜미디어 시대의 기업 윤리라는 제목의 케이스 스터디로 등록했습니다. 정인숙 부회장의 명품이 사람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라는 말은 소셜미디어에서 인용구로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에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명품보다 인성 해시태그가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내가 20년간 세탁소를 하면서 배운 건 진짜 품격 있는 사람들은 명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인숙의 이 인터뷰 발언은 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선호와 정인숙 부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본업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이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중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답변 드릴까요? 이선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의 인터뷰는 필요 없어요. 이 일은 여기서 끝냅시다. 그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선호는 리안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녀가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인숙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가 한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선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4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들은 항상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선택에 대한 결과를 치르는 법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들에게 단순한 불쾌한 경험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안에게는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리안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출구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행 비행기를 예약한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공항 출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자신의 악몽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리안, 여기 좀 봐주세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회장 부부에게 사과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리안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빠져나갈 틈은 없었습니다. 기자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갔습니다. 사과할 계획 없어요. 그냥 제가 불편했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리안의 부주의한 발언이 그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말은 즉시 녹음되어 다시 온라인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갑자기 인파 속에서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중국 망신시키지 마라. 그리고 다음 순간 갈색 액체가 리안의 방향으로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계란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계란이 그녀를 향해 던져졌습니다. 리안은 급히 몸을 숙였지만 이미 한 개의 계란이 그녀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노른자가 그녀의 고급 코트를 망쳐놓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리안은 눈물을 참으며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녀의 매니저는 창백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리안, 더 나쁜 소식이야. 매니저는 스마트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그녀가 대표 모델로 활동하던 화장품 브랜드의 새 광고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리안의 얼굴이 없었습니다. 브랜드는 긴급하게 광고를 수정해 리안의 이미지를 모두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리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브랜드와 3년 계약을 맺었고 아직 1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측에서는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계약 해지 조항을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차는 베이징 시내로 향했습니다. 리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대중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그녀의 커리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명성과 인지도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리안은 곧바로 자신의 SNS 계정들을 확인했습니다. 웨이보, 도우인, 인스타그램 등 모든 플랫폼에서 그녀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로워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고 브랜드들은 하나둘씩 그녀와의 협업을 취소하고 있었습니다. 리안의 매니저는 구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화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기관리 컨설턴트랑 상담했어. 그들 말로는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게 좋대. 그리고 공식 사과문을 올리라고 해. 리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사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무례한 행동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이선호 회장님과 정인숙 부회장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문은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그녀를 취소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그녀를 언팔로우했고 브랜드들은 차례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리안은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거의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포위망과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남아있던 화장품 브랜드와의 계약 해지 통보였습니다. 이로써 그녀의 모든 수입원은 끊겼습니다. 아파트의 침대 위에는 이제 입을 수 없게 된 명품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입고 SNS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옷들은 이제 그녀에게 쓸모없는 천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리아는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리아는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또 다른 계약 해지 통보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녀는 마침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정인숙 부회장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당신의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한다면 이번 일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리아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노부부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인숙의 메시지에는 비난이나 조롱이 아닌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리아는 자신이 쫓아냈던 사람은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리아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무너질 순간을 만들고 진짜 성공은 조용히 묵묵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명품 가방과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성은 어떤 명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리아는 정인숙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은 항상 존재하는 법입니다.